상용 로그.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상용 로그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왜 굳이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냐?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가 몇 진법이기 때문에, 10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법이라는 얘기는 알아? 그래서 0부터 거의 9까지의 10개의 숫자를 사용을 하잖아. 그래서 10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예전에는 1학년 과정에 2진법, 3진법 이런 게 있었어.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가 10진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책의 뒷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상용 로그 값을 다 구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용만 하면 돼. 너희가 이제 로그를 공부해서 알지만 로그는 뭐야? 밑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값들이 또 달라지잖아. 근데 그 값을 좀 표준화 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다 값들을 구해놨단 말이야. 근데 이 표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상용 로그, 미치 10인 로그라고 그랬잖아. 이게 만약에 1.23이다. 그러면 이 왼쪽 라인이 있지. 이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의 값인 거고, 여기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의 값인 거야. 그럼 1.23이면 여기 1.2, 그리고 이게 3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만나는 여기 뭐가 돼? 0.0899 이렇게 돼 있는 거. 앞에 뭐가 찍혀져 있어? 점이 찍혀져 있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0.0899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로그 1.75다. 그럼 규경아 1.75는 뭐가 되겠어? 여기가 1.7이니까. 0.24. 그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예서야 로그 2.51에 그럼 2.5가 여기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0.14.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서 읽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 보면, 자,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상용 로그 10n 이렇게 적잖아. 그럼 이제 앞으로 이 10은 생략할 거야. 그래서 밑에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으면 그냥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상용 로그의 값을 표현할 때 항상 정수 더하기 소수로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 값을 구할 때. 근데 우리가 굳이 얘를 n과 알파, 그러니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 쓰는 이유는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갖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수가 갖는 의미, 또 이 알파가 갖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나눠서 쓴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소수 부분 알파 있잖아. 얘는 항상 양의 소수로만 표현해야 돼. 양의 소수로만. 알겠니? 양의 소수로 표현했을 때 그 의미를 가져. 음의 소수로 표현이 되잖아. 그럼 무조건 양의 소수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정수 부분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이건 경우도 두 가지야. n의 값이 0 이상일 때랑 n의 값이 0 미만일 때 케이스가 두 가지야. 그래서 n이 0 이상일 때 어떤 의미를 갖냐. 예를 들어서 상용 로그 5.17이 0.7135거든.
상용 로그 표를 보면 근데 이제 얘가 로그 51.7이래.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이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51.7이라는 건 5.17에다가 뭐를 곱한 거야? 10을 곱한 거지. 그럼 얘는 로그 5.17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상용 로그 10이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1.7135 이렇게 적는다고. 이해되니? 자, 요번에는 로그 517을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는 상용 로그 5.17 곱하기 100이잖아. 그럼 얘는 로그 5.17 더하기 상용 로그 뭐가 돼버려? 100 이렇게 돼버리지. 근데 100은 10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0.7135 더하기 2가 돼서 2.7135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생각을 할 거냐면, 자 봐봐. 지금 로그 5.17의 정수 부분은 얼마였어? 0이죠. 51.7의 정수 부분은 뭐가 됐어? 517의 정수 부분 2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이 진수에 있는 값들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봐봐. 여기서는 정수 부분이 몇 자리야? 한 자리지. 5 하나잖아. 여기는 51이니까 몇 자리야? 두 자리지. 얘는 517이니까 몇 자리야? 세 자리지. 그러니까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1만큼씩 어때? 커졌지. 그랬을 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값도 이렇게 1씩 커져요. 만약에 로그 2, 1, 3, 5, 4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n 플러스 알파 꼴로 표현할 건데 이 n의 값은 뭐가 될 것 같아? 4죠. 왜냐면 한 자리일 때 정수값이 뭐가 됐어? 0이지. 두 자리일 때 뭐가 됐어? 1이지. 세 자리일 때 뭐가 됐어? 2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게 몇 자릿수야? 5자릿수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을 빼서 4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n이 양수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진수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에서 1을 빼면 그게 n이 되는 거고, n의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자릿수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상용 로그 x 이게 2 플러스 알파일 때 자연수 x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값이 2가 되게 하는 자연수 x래. 그럼 얘가 몇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세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2에다가 더하기를 1을 해준 게 뭐가 되는 거니까? 진수의 정수 부분에 뭐니까? 자릿수니까. 그럼 세 자리 자연수는 x는 100부터 어디까지? 999까지. 그럼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900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규경이 이해돼? 이해서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럼 두 번째는 n이 음수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 n이 음수일 때. 자, 얘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 거야. 상용 로그 5.17이 방금 0.7135라고 했거든? 로그 0.517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로그 5.17에 곱하기 뭐를 해준 거야? 10분의 1을 해준 거지. 그럼 얘는 로그 5.17 더하기 뭐가 돼야 돼? 로그 10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713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로그 0.0517이야. 그럼 얘는 로그 5.17 곱하기 100분의 1이거든? 그럼 얘는 로그 5.17 더하기 로그 100분의 1인 거잖아. 근데 1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2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7135 이렇게 돼버린다고. 어때? 소수점 자릿수가 하나하나 작아지지. 그랬더니 n의 값이 어때? 1씩 작아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 n의 값이 음수일 때 소수점 절대값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 자, 마이너스 1이잖아.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2잖아. 소수점 몇째 자리야? 두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그 0.00007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를 n 더하기 알파로 표현하겠대. 그러면 여기서 n의 값은 예서에 뭐가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자리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음수일 때는 그냥 절대값을 씌운 그 숫자가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자릿수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결국에는 정수 부분이 갖는 의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자릿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지금은 이제 요거 기억하잖아. 근데 요거 한 2주만 지나잖아? 이제 막 반대로 한다. 헷갈려서. 자릿수에서 1을 빼야 뭐가 되는 거야? n의 값인 거야. n의 값에다 1을 더해야 뭐가 되는 거고? 자릿수가 되는 거고. 요거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음수일 때는 그냥 뭐만 씌우면 돼? 절대값만 씌우면 돼. 그거만 생각하면 돼. 자, 두 번째는 소수 부분의 의미인데, 얘는 벌써 여기 예를 든 것만 생각을 해도 대충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봐봐. 지금 이 세 개에 대해서 여기 7135, 7135, 7135 소수 부분의 값이 다 어때? 같죠? 그러면 여기 진수의 숫자의 배열을 봐봐. 517, 517, 517 어때? 같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 더하기 0.7135, 마이너스 2 더하기 0.7135지. 근데 이 진수의 숫자의 배열을 보면 517, 517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그래서 이 소수 부분이 갖는 의미는 숫자의 배열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의 배열 순서가 같다라는 거야. 진수의 숫자 배열 순서가 같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문제가 이런 식인 거예요. 로그 5.17이 0.7135잖아. 이것일 때 로그 x가 2.7135 그리고 로그 y가 마이너스 1.2865 이다. x 플러스
만화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봐봐. 자, 로그 5.17 이 값이 얼마라 그랬어? 0.713이라고 했지. 근데 이 로그 x를 보면 2.713이니까 얘는 2 더하기, 여기 밑에다 적을게. 로그 x는 2 더하기 0.7135 이렇게 표현된 거란 말이야. 맞니? 그러면 이 로그 5.17이랑 로그 x의 이 소수 부분 두 개가 어때? 같죠? 그러면 x의 숫자의 배열은 5, 1, 7의 순서일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 n의 값이 얼마야? 2지. 그럼 정수 부분, 그러니까 이 진수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몇 자리여야 된다는 얘기야? 세 자리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는 뭐가 돼야 돼? 5, 1, 7. 그냥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로그 y는 마이너스 1.2865거든?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0.2865야. 그치? 근데 선생님이 상용 로그에서 소수 부분은 양수일 때 의미를 갖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음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양수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에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결국엔 0이니까 등식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빼기 0.2865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7135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규경아 0.7135 0.7135 똑같잖아. 그럼 숫자의 배열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n의 값이 얼마야? 그럼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거지? 그럼 그때 y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0.0517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x 더하기 몇 i야? 그럼 여기다 만배하면 뭐가 돼? 517. 그래서 2 곱하기 517에서 뭐가 돼야 돼? 1034.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내가 5.17 이거 사용했잖아. 왜 그런지 알아? 네. 선생님 생일이어서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갖는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는 거야. 자, 정수 부분은 뭐랑 관련이 있다? 진수의 자릿수. 소수 부분은 숫자의 배열과 관련이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 자, 너희들 2의 10제곱은 몇 자리 정수야? 4자리. 4자리지. 1024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2의 50제곱은 몇 자리 정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2의 50제곱 할 거야? 아니잖아. 우리 이때 이제 상용 로그를 이용하는 거라고. 여기서 상용 로그 2는 0.3010이거든? 얘들아, 로그 2랑 로그 3의 값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다. 자, 로그 2가 0.3010이야. 그러면 몇 자리 정수냐 그랬잖아. 그럼 결국엔 너희들한테 자릿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럼 자릿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면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을 물어보는 거야? 소수 부분을 물어보는 거야? 그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무 고민하지 말고 상용 로그를 취하는 거지. 2의 50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50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가 되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 그럼 로그 2라는 건 뭐야? 0.3010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얘를 계산하면 15.05거든? 그러면 이 녀석 n의 값이 얼마야? 15지. 그럼 자릿수는 15에서 1을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이건 더해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따라서 몇 자릿수가 되는 거야? 16자릿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
약간 동생들 있으면 이런 거, 야, 2의 50제곱 몇 자리 쓴지 알아? 이런 거 한번 물어봐. 수빈이한테 물어보지 말고 다 아니까. 자, 요번엔 이런 거 한번 해보자. 3의 30제곱을 2의 20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이것의 정수 부분은 몇 자리인가? 이렇게 물어봤어. 단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 이렇게 되거든? 자, 정수 부분은 몇 자리? 또 뭐야? 자릿수죠. 그러면 또 뭘 생각해야 돼?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3의 30제곱을 2의 20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결국에는 상용 로그 2의 20제곱분의 3의 30제곱 요걸 계산하라는 문제인 거야.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3의 30제곱 나누기 로그 2의 20제곱이지. 그러면 얘는 30 곱하기 로그 3 빼기 20 곱하기 로그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30 곱하기 0.4771 그리고 20 곱하기 0.3010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계산하면 3일은 3, 7, 3, 21, 7, 3, 21, 2, 3 14.313 빼기 6.02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8.293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럼 여기서 n의 값은 얼마? 8이지. 그러면 더하기 1이야 빼기 1이야? 더하기 1. 그래서 몇 자리? 9자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은 이런 걸 물어봤어. 3의 20제곱의 최고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최고자리 숫자라는 건 뭐야? 3을 이렇게 거듭 제곱을 하면 이렇게 쭉 수들이 나열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 맨 앞자리 요게 어떤 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1의 자리 숫자는 여기 맨 끝에 있는 거 요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숫자와 이 숫자의 뭐를 구해라? 합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의 자리 숫자 같은 거는 3을 계속 거듭 제곱해보면 규칙성이라는 게 나와. 3의 1제곱은 얼마야? 3이지. 3의 2제곱은? 9. 3의 세제곱은? 27. 1의 자리 숫자가 뭐가 돼? 7이죠. 3의 4제곱은 81이잖아. 1의 숫자가 뭐가 돼?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3의 5제곱은 243이거든?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뭐가 돼? 3.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의 자리 숫자에다가 3 곱하니까 9. 여기다가 3 곱하니까 7. 7에다가 3 곱하니까 21이어서 1. 1에다가 또 3 곱하니까 3. 그럼 3의 6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뭐가 되겠어? 여기다 3 곱하니까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의 7제곱일 때 뭐가 되겠어? 1의 자리 숫자가 3, 9, 27이니까 7이겠지. 그럼 봐봐. 3, 9, 7, 1, 3, 9, 7, 1. 4개씩 끊어서 반복이 되죠. 근데 이게 3의 몇 제곱이야? 20제곱이지. 그럼 20을 4로 나누어 봐. 그럼 나누어 떨어져 안 나누어 떨어져? 나누어 떨어지지. 그러면은 3, 9, 7, 1 중에 어떤 거겠어? 나누어 떨어지는 1이겠죠. 그래서 1의 자리 숫자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해가? 근데 이제 문제는 최고 자리 숫자다.
최고 자리 숫자. 그럼 결국엔 얘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야? 배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아니야? 얘를 배열해야지만 얘가 어떤 숫자인지를 알 거 아니야. 우리가 배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찾는 건 어렵죠. 그래서 최고 자리 숫자는 숫자의 뭐랑 관련되어 있다? 배열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 숫자의 배열이면 상용 로그의 어떤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 소수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 3의 20제곱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해서 소수 부분의 값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야. 자, 상용 로그 3의 20제곱. 자, 그럼 얘는 20 곱하기 뭐가 돼? 로그 3이죠? 그럼 로그 3은 0.4771. 그럼 뭐가 돼야 돼? 9.54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소수 부분은 뭐야? 0.542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하는 게 어려워. 우리 지난번에 상용 로그 할 때 뭐 이런 거 했었잖아. 로그 2의 10 요거 정수 부분 자릿수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니?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밑을 넘겨서 뭐로 바꿨어? 지수로 바꿨다. 그치?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3 집어넣으면 만족해 안 해? 8이랑 16 사이니까 만족하잖아. 그치? 그래서 n의 값은 3 이렇게 찾았단 말이야. 이해돼? 이거랑 같은 원리거든? 자, 0.542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보니까 로그 2와 로그 3이 주어졌지. 근데 여기 로그 2의 값이 얼마야? 0.3010. 로그 4의 값이 0.4771이지. 그럼 예서야 0.542는 로그 3보다는 어때? 크지? 그럼 우선 얘는 로그 3보다 큰 거야. 맞아? 그럼 얘가 로그 4보다 작은지를 확인해 볼 거거든? 근데 로그 4라는 건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2 로그 2지. 근데 로그 2가 얼마야? 0.3010이지. 그럼 2 로그 2는 뭐가 돼? 0.6020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 0.542는 0.602보다는 어때? 작죠. 자, 그러면 이 0.542라는 이 값은 얘들아 로그 3. 얼마 얼마의 값이라는 거 이해되니? 얘가 로그 3보다는 크잖아. 로그 4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로그 4. 얼마 얼마일 거라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없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자, 0.542에다가 뭐가 더해졌어? 9가 더해져 있지 지금. 3의 20제곱은 그지? 그럼 세 변에 똑같이 9를 더해. 9 더하기 로그 3, 9 더하기 로그 3.xx, 9 더하기 로그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9라는 게 상용 로그 10의 9제곱인 거 알겠어? 그치?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얘가 상용 로그 3 곱하기 10의 9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요거는 뭐가 되겠어? 로그 4 곱하기 10의 9제곱 이건 거 알겠어? 이해돼야 안 돼? 그러면 지금 얘가 로그 3의 20제곱인 거잖아. 맞니? 그러면 3의 20제곱이라는 게 3 곱하기 10의 9제곱과 4 곱하기 10의 9제곱 사이지. 그럼 얘의 최고 자리 숫자는 뭐가 되겠어? 3인 거죠. 이해가? 그래서 최고 자리 숫자는 뭐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3 더하기 1이 돼서 뭐가 돼? 네.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 원리만 이해했으면 답은 여기서 끝내는 거야. 자, 의미를 생각을 해봐. 이 정수 부분이 갖는 건 숫자의 배열과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자릿수야. 그러니까 뒤에 0이 몇 개가 붙냐 이런 의미인 거지 숫자가 바뀌진 않는다고. 이해가? 그래서 이 범위만 설정할 줄 알면 최고자리 숫자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책에도 이런 문제가 있긴 있을 거거든. 얘는 근데 소수 부분이네.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19번 문제 한번 해볼까? 자 조금만 집중하자. 자, 19번에 1번 몇 자리 정수냐고 물어봤지? 그럼 얘는 숫자의 배열과 관련된 거야? 자릿수랑 관련된 거야? 자릿수지. 그러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야? 소수 부분이야? 정수 부분. 자릿수니까 자릿수니까 정수 부분 이렇게 되는 거야. 최고자리 숫자 이거는 숫자에 뭐랑 관련된 거야? 배열과 관련된 거야. 그럼 얘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소수 부분. 그럼 어쨌거나 둘 다 3의 14제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상용 로그 3의 14제곱 이걸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얘는 14 곱하기 뭐가 돼버려? 로그 3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로그 3이라는 게 0.4771이거든. 그러면은 4771 곱하기 14를 해보자. 4일은 4, 74 28, 74 28 03 19 4771. 그러면 4976 6.6794네. 6.6794 이렇게 돼버려. 이해되죠? 그럼 1번은 여기 정수값 얼마야? n의 값이 6이지. 그럼 따라서 규경 몇 자리 정수? 그렇지. 1 더해서 7자리 정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최고자리 숫자잖아. 그러니까 소수 부분 알파라는 게 0.6794거든. 그럼 0.6794를 가지고 문제에서 이거 봐봐. 또 로그 2랑 뭐 주어졌어? 로그 3 주어졌지. 자, 아까 봐봐. 로그 3은 0.477. 얘가 로그 3보다 크지? 자, 그럼 로그 4는 아까 얼마였어? 0.6020. 근데 얘가 로그 4보다 어때? 크죠? 그럼 이제 우리 뭘 찾아야 돼? 로그 5를 찾아야 돼. 근데 로그 5는 2와 3으로 지금 표현할 수가 있어, 없어? 근데 2와 3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2로는 표현할 수 있죠. 자, 상용 로그 얘는 2분의 뭐가 돼? 10이죠. 그럼 2분의 10이니까 얘는 로그 10 빼기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가 되는 거야. 근데 상용 로그 10 얘가 얼마야? 1이야. 근데 여기서 로그 2를 빼니까 뭐가 돼? 0.699 이렇게 돼버린다. 이해가? 그러면 0.6794랑 0.699랑 뭐가 더 커? 그치? 그럼 얘는 로그 뭐보다는 크고 로그 5보다는 어때? 작죠? 그럼 얘 값이 로그 뭐가 된다는 얘기야? 4. 얼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최고자리 숫자는 뭐가 돼 여기서? 그냥 4. 이게 끝이라. 알겠니? 여기서의 6은 배열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뭐랑 관련돼 있어? 그렇지. 자릿수랑만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오케이? 자, 선생님 또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3의 마이너스 20제곱은 소수점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 알파가 나온다. n 플러스 알파의 값은 얼마냐? 단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 이게 겁나 많이 나오거든 얘네들은. 그냥 외워두세요. 자, 두 가지를 물어보자. 소수점 n째 자리. 그럼 이거는 뭐랑 관련돼 있는 거야? 자릿수. 그지? 근데 처음으로 0이 아닌 수 알파. 그럼 얘는 숫자에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배열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럼 무조건 3의 마이너스 20제곱에다가 뭐를 취하는 거야? 상용로그를 취하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0 곱하기 뭐가 돼버려? 로그 3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0배를 하면 마이너스 6.02 이렇게 돼버린다고. 아 미안. 여기다가 마이너스 9.542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규경아, 소수 부분은 항상 뭐로 표현하라 그랬어? 양수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9 빼기 0.542잖아, 그지? 그럼 양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가운데에 마이너스 1 더하기 1 빼기 0.542.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 더하기 0.458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그러면 여기 정수 부분의 값이 얼마야? 그럼 이게 몇째 자리에서? 그렇지. n의 값은 10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처음으로 0이 아닌 수 알파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뭐랑 관련되어 있다고? 소수 부분과. 그러면 0.458이야. 얘는 뭐보다는 커? 로그 2보다 크죠? 근데 딱 봐도 로그 3보다는 어때? 그러니까 얘가 로그 2와 로그 3 사이야. 이해가? 그럼 얘서야 얘는 로그 뭐가 된다는 얘기야? 2점? 얼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처음 나오는 수는 뭐다? 2다. 그럼 따라서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야 돼? 이게 우리 구하고자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지? 어때? 여기까지 좀 괜찮아요? 필수 예제 18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해볼까요? 자, 한번 봐보면 맞아 10분의 1로 계산해도 돼.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게 편해서 이게 5의 마이너스 100제곱이잖아. 나는 이게 조금 편한 거고 10분의 1로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로그 1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5분의 1을 10분의 1로 바꾸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상용 로그를 취하면 100 곱하기 로그 2 빼기 1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0.69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69.9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9 더하기 빼기 0.9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빼기 1 한번 더하기 1 한번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소수 부분을 뭐로 만들어주자? 양수로 만들어주자. 그럼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70이니까 몇 번째 자리야? 70번째 자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다음에 책에 나온 문제 중에 다른 건 다 선생님이 거의 예를 들었고, 이 정도는 내신에 나올 수 있어요. 상용로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근데 조금 전에 했던 자릿수 문제 있잖아. 이건 요즘 거의 안 나오기는 해. 근데 그냥 의미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은 되니까. 자,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 이 녀석이 뭐가 된대? 두 근이래. 그럼 2차 방정식이 두 근이면 너희들 항상 뭐 생각해야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면 상용 로그 A잖아. 그럼 얘는 n 더하기 뭐로 써? 알파꼴로 쓰는 거지. 그럼 n은 뭐가 되는 거고? 정수가 되는 거고.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3x 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k는 0인데 이 두 근 x가 x랑 알파라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7이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2 빼기 뭐가 돼? 3분의 1인 거잖아. 근데 소수 부분은 항상 뭐로 표현돼야 된다고? 양수. 그럼 이게 빼기 3분의 1이니까 얘를 뭐로 바꿔주는 거야? 가운데 빼기 1하고 더하기 1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더하기 뭐가 돼? 3분의 2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여기서 n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알파 값은 뭐가 돼야 돼?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 근데 우리 k 구하라 그랬으니까 두 분의 뭐를 이용하면 돼? 곱을 이용하면 되지. 그럼 3분의 k가 뭐랑 같아야 돼? 얘네들 곱했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 그럼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 그래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갖는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63번 한번 해봅시다. 자, 63번은 로그 A의 정수 부분 n이라고 두고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둘 건데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이다 라는 이 조건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지.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k는 0. 이거의 두분 x가 n이랑 알파거든.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을 이용을 하면 n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n의 값은 마이너스 3, 알파는 2분의 1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두 분의 곱을 이제 이용을 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k는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면 된다. 둘 다 잘했어요. 자, 여기 이제 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이제 소수 부분이 같다 라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 얘들아,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y의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정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수 부분이 같다 라는 말이 나오면 차가 뭐가 된다? 정수다.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가 10 이상
100 미만일 때 로그 상용 로그 x제곱과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같다. 만족하는 x분의 1이라고 할게.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이 같대. 그걸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그래서 방금 설명했듯이 소수 부분이 같으면 차가 뭐가 돼야 된다고? 정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빼는 거야. 로그 x제곱에서 로그 x분의 1을 빼. 그럼 얘가 뭐가 돼버려? 로그 x의 세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로그 x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이제 여기 x에 뭐가 나와 있어 얘들아? 범위가 나와 있지. 그러면 요 세 변에 똑같이 상용 로그를 취해봐. 그럼 상용 로그 x는 상용 로그 10보다 크거나 같고 상용 로그 100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지? 그러면 상용 로그 10의 값은 얼마야? 1. 100의 값은 얼마야? 2.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3로그 x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3로그 x는 똑같이 3배, 3배 해주면은 3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아야 돼? 6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근데 얘가 뭐가 된다 그랬어 지금? 이게 정수가 된다 그랬어. 그러면 3로그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은 것 중에 정수는 뭐가 있어? 3, 4, 5가 있지. 즉 3로그 x가 될 수 있는 게 3 또는 4 또는 5란 얘기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결국엔 로그 x는 1 또는 3분의 4 또는 뭐가 돼? 3분의 5죠. 그러면 x라는 건 10의 1제곱 10의 3분의 4제곱 10의 3분의 몇 제곱? 5제곱인 거지. 그럼 이 세 개를 다 어떻게 하래? 곱하래. 곱하면 10에 1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5니까 뭐가 돼야 돼? 10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자. 요걸 여러분들이 얼른 한번 해봅시다. 한번 봐볼까? 자, 이 녀석은 x의 범위가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다 그랬고 이 녀석의 소수 부분과 요거의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러면 로그 x 세제곱에서 로그 x를 뺀 요 결과가 로그 x의 제곱인데 소수 부분의 차, 즉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빼면 요게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정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 로그 x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문제에 주어진 저 x의 범위에다가 똑같이 상용 로그를 이렇게 취해 주는 거지.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2다, 그지? 그러면 결국엔 2 로그 x라는 건 2와 몇 사이야? 넷 이렇게 사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정수니까 3 이렇게 돼야 된다고. 즉 2 로그 x가 3인 거니까 로그 x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10에 뭐가 된다? 2분의 3승 이렇게 된다. 이해가요? 그래서 소수 부분의 차가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그걸 이용해서 범위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상용 로그에 또 다른 주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요게 조금 어렵거든. 요게 조금 어려운데 자, 예를 들어서 x가 10 이상 100 이하일 때 로그 x와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만족하는 모든 x의 곱은 자, 우리 다시 처음에 정의를 한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로그 x라는 걸 우리가 이제 n 더하기 알파로 값을 표현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라는 거는 항상 범위가 어떻게 돼? 0 이상 1 미만인 거야. 그러면 알파의 값이 1보다 커지는 건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제 그거를 조금 잘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얘들아 x가 10 이상 100 미만이잖아. 그럼 x의 값은 정수 부분이 몇 자릿수인 거야? 두 자리. 두 자릿수인 거지. 10의 자리 숫자일 거 아니야. 그러면 x에다가 상용 로그를 이렇게 취했을 때 n 더하기 알파 꼴로 표현이 될 건데 이 n의 값이 항상 뭐가 되는 거야? 1인 거지. 왜냐면 로그 뭐 90.3 이거 두 자릿수, 로그 77.1 이거 두 자릿수. 그러니까 항상 1인 거라고. 그래서 상용 로그 x는 1 더하기 알파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어때? 작지. 근데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해? 로그 x의 제곱이 필요하죠. 근데 얘는 2배 뭐가 되는 거야? 로그 x인 거지. 그러면 로그 x가 1 더하기 알파니까 2 로그 x는 2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2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이제 너희가 집중을 해봐. 자, 집중. 알파가 0과 1 사이죠. 그럼 2알파는 0과 몇 사이가 돼? 2 사이가 되는 거지. 2배 했으니까. 자, 근데 소수 부분은 항상 0과 몇 사이여야 된다고? 1 사이여야 된다고. 그치? 근데 2배를 함으로써 2알파가 1보다 커지는 수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0과 2 사이니까 1점 얼마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2알파가 0과 1 사이일 때. 두 번째는 2알파가 1 이상 2 미만일 때. 이해되지? 자, 그럼 봐봐. 2알파가 만약에 0과 1 사이면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2알파가 될 수 있어, 없어? 자, 2알파가 0과 1 사이래?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한다고? 소수 부분만 생각한다고. 그럼 2알파가 0과 1 사이니까 얘는 0. 얼마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2알파가 0과 1 사이면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은 그냥 뭐가 된다고? 2알파가 된다고. 이것일 때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은 2알파이다. 맞잖아. 0과 1 사이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봐봐.
우리는 상용 로그에서 이 소수 부분 있지. 네. 이 소수 부분이 0 이상 1 뭐가 돼야 된다고? 미만이 돼야 된다고. 근데 로그 x를 1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인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지? 근데 로그 x 제곱은 로그 x를 몇 배 한 거랑 같은 거야? 2배 한 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결국엔 2 더하기 2알파로 표현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로그 x에서 이 알파가 0.3이야. 그럼 그거를 2배 해도 0.6밖에 안 되니까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은 0.6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왜냐면 알파를 0.3이라고 하면 이 알파는 0.6밖에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알파가 0.7이야. 얘가 0.7이야. 그럼 이 알파는 뭐가 돼? 1.4지. 그럼 1.4를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2알파가 0과 1 사이란 얘기는 즉 알파는 0 이상 2분의 1 미만이란 얘기인 거야. 그러면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2배 해봤자 다 1을 넘어, 안 넘어? 안 넘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2알파가 그냥 로그 x제곱에 뭐가 된다고? 소수 부분이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소수 부분의 합이 얼마래? 1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파 더하기 2알파가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따라서 알파는 뭐가 돼야 돼? 3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로그 x라는 게 1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4니까 x라는 건 10에 뭐가 돼야 돼? 3분의 4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자, 그럼 규경아. 알파를 만약에 0.7이라고 한다면 2알파는 1.4잖아. 그치? 그럼 소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0.4가 되는 거지. 근데 그 0.4라는 건 여기서 1을 어떻게 해준 값이야? 빼준 값이야. 예서야, 2알파가 1 이상 2 미만이잖아. 그러면 앞에 정수 부분 1을 어떻게 해줘야 돼? 없애줘야 되는 거지. 그럼 1을 없애주려면 여기 양변에 뭐를 빼주면 돼? 1을 빼주면 돼. 그러면 0, 2알파 빼기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결국에는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은 여기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2알파 빼기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알파가 0.7이야. 근데 로그 x제곱은 로그 x를 2배 해야 되니까 2알파가 1.4가 돼버렸어. 근데 소수 부분은 0과 1 사이에 쓰니까 1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빼줘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는 알파랑 2알파 빼기 1을 더한 게 이게 1인 거라고. 그럼 따라서 알파는 뭐가 돼야 돼? 3분의 2가 돼버려야 돼. 그래서 결국엔 로그 x는 뭐가 되는 거야? 1 더하기 3분의 2지. 이게 3분의 5라고. 그럼 따라서 x는 10에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5제곱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거 두 수 곱하라 그랬잖아. 10의 몇 제곱? 3제곱. 이게 답인 거야. 요게 조금 어려워. 근데 옛날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까지 나왔냐면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어. 그럼 그때는 케이스가 3개여야 돼. 0과 1, 1과 2, 2와 3. 그럼 그때는 0과, 그러니까 1과 2 사이일 때는 1을 빼줘야 되고 2와 3 사이일 때는 몇을 빼줘야 돼? 2를 빼줘야 돼.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 있는 문제는 쉬워요. 그냥 케이스가 그냥 단 하나밖에 안 나와. 자, 이거 봐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얼마래? 얘는 친절하게 그냥 로그 x가 상용 로그 x가
3 더하기 알파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럼 여기서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 몇 제곱근이야? 세제곱근이지. 그럼 얘는 로그 x의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얘는 3분의 1에 뭐가 되는 거야? 로그 x인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로그 x가 3 더하기 알파니까 이게 3 더하기 알파를 대신 쓰면 이게 1 더하기 뭐가 돼버려? 3분의 알파잖아. 그럼 봐봐. 알파가 0과 1 사이거든? 그럼 3분의 알파는 뭐와 뭐 사이야? 0과 3분의 1 사이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소수인 거야. 1을 안 넘어가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알파 더하기 3분의 알파가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3분의 4알파가 1이니까 따라서 알파는 뭐가 돼야 돼? 4분의 3인 거지. 그럼 로그 x는 뭐가 되는 거야? 3 더하기 4분의 3이잖아. 그럼 얘가 4분의 15야, 그지?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 10의 4분의 15제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 65번 문제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요거만 하고 합시다.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4. 자, 그러면 이제 로그 x를 우리가 4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알파는 0 이상 1 미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럼 로그 루트 x라는 건 이거는 2분의 1의 로그 x인 거니까 2 더하기 2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 그럼 2분의 알파는 0과 2분의 1 사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소수 부분이다. 그럼 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는 1인데 2분의 3알파가 1인 거니까 따라서 알파는 뭐가 되고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근데 로그 4제곱근 x는 이게 4분의 1의 로그 x니까 이게 4분의 1에 4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계산돼서 1 더하기 6분의 1이 돼서 소수 부분은 뭐가 된다? 6분의 1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좋아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이제 조금 활용 관련된 것도 있어서 그거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를 하긴 할 텐데, 지수함수를 나가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하면서 함수의 좀 표현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 1학년 때 하긴 했을 텐데 그런 걸 조금 가르쳐 주고 오늘 숙제는 상용 로그 파트만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상용 로그 파트에 실생활 활용 문제 있거든? 그거는 안 하셔도 돼요. 다 안 나올 거야. 뒤에 보면 상용 로그 활용 파트들. 여기 보면은 개념 원리에도 이런 거 있거든? 실생활에 활용해서 이런 거? 굳이 그런다고 또 그렇게 뭐 화려하게 X를 그으셔. 요거보단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이제 이 상용 로그의 활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말하는 이 활용은 어떤 다른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가우스를 이용해서 상용 로그를 표현할 수 있어. 가우스. 가우스 기호 알지? 우리가 이제 보통 가우스 x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해? x를 넘지 않는 뭐가 돼야 돼? 가장 큰 정수. 이게 가우스 x잖아. 그래서 가우스 1.2 하면 뭐였어?
1이었지. 그럼 가우스 마이너스 1.2 하면 뭐였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1.2는 여기에 있잖아. 그럼 얘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 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2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 마이너스 2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상용 로그를 가우스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봐봐. 우리가 상용 로그 n이라고 한다면 얘를 또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 이렇게. 근데 가우스 상용 로그 n이라고 한다면 이게 결국엔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는 정수 n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면 상용 로그 n이라는 게 n 점 얼마 얼마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소수 부분을 버린 게 뭐가 되는 거야? 가우스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n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상용 로그 n에서 가우스 로그 n을 빼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알파인 거야. 왜냐면 상용 로그 값에서 뭐를 뺐으니까? 정수 n을 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서 n을 뺀 거기 때문에 알파라고. 이해돼?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곱은 이랬어. 자, 우선 첫 번째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 가우스 로그 x는 2이다 이렇게 조건을 줬고, 나 조건은 로그 x의 세제곱 빼기 가우스 로그 x의 세제곱은 로그 아니다 제곱은 로그 x분의 1 빼기 가우스 로그 x분의 1.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곱은 이렇게 주어지거든. 자, 그럼 봐봐. 그냥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 자, 이 가우스 로그 x라는 건 로그 x의 뭐가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인 거지. 그러면 로그 x가 2 플러스 알파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알파는 0과 몇 사이가 되는 거고 1 사이가 되는 거고, 그럼 로그 x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 여기서 x는 100과 몇 사이란 얘기야? 1000 사이란 얘기인 거지. 얘가? 이거 문제 좀 바꿀게. 1로. 10과 몇 사이? 100 사이란 얘기인 거야. 이해되지? 그럼 예서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로그 x제곱에서 가우스 로그 x제곱을 뺀 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치.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인 거지. 그럼 규경아, 얘는? 그치.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인 거야. 근데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어떻대? 같대. 그치? 그럼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우리는 차가 뭐가 됨을 이용하는 거야? 소수? 아니, 에이? 소수 부분이 같아서 뺐는데? 정수. 정수. 그치? 우리가 풀었던 문제예요. 내가 예를 들었던 요 문제. x가 10 이상 100 미만, 그지? 로그 x제곱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어떻대? 같대. 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이렇게 주는 거랑 문제를 이렇게 주는 건 너희들이 느끼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 말로 풀어서 주는 건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 근데 얘는 뭐로 준 거야? 기호로 준 거야. 그래서 얘를 기호로 준 거기 때문에 얘를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가우스 로그 n 이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무슨 부분? 정수 부분. 로그 n에서 가우스 로그 n을 빼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자, 요거는 이해되는 사람만.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 다음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 가우스 로그 x는 2래요. 나 조건은 가우스 로그 x의 제곱은 가우스 로그 x 더하기 1과 같다 그랬어. 그럼 우리가 요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지. 그러면은 로그 x가 2보다는 크거나 하고 뭐보다는 작다? 3보다는 작다. 그럼 x는 100과 몇 사이야? 1000사이인 거야. 이해되니? 근데 이 나 조건을 봐봐. x 제곱이 뭐야? 정수 부분인 거지. 이거는 로그 x의 뭐야? 정수 부분인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더하기 1한 게 얘랑 같대.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자, 이게 로그 x의 뭐라고? 정수 부분이라고. 이건 로그 x제곱의 뭐야? 정수 부분이라고. 그럼 우리가 상용 로그에서 이 n 더하기 알파라고 했을 때 이게 정수 부분이잖아. 그럼 얘는 뭐랑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 자릿수? 자릿수랑 관련되어 있다 그랬지. 그치? 그런데 아우, 문제 잘못 냈다. 네. 4가 10가. 아우, 미안해. EX라고 놔야 되네. 2x의 정수 부분. 그럼 이게 x를 2배한 거의 자릿수가 x의 자릿수보다 1만큼 더 어때져야 된다는 얘기야? 커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봐봐. 만약에 x가 150이라고 생각을 해봐. x가 150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로그 150은 뭐가 돼? 정수 부분이 가우스 로그 150은 이게 몇 자리야? 1, 세 자리지. 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럼 2x는 뭐가 돼? 300이지. 거기다 가우스 취하면 얘는 이게 세 자리니까 뭐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이 150이라는 숫자는 이 관계를 만족해야 해? 안 하죠. 즉 2배 했었을 때 자릿수가 1만큼 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커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 말뜻은 EX의 자릿수가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x의 자릿수보다 1만큼 더 커야 한다라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가? 그럼 얘들아, 100부터 1000까지 중 2배 했었을 때 자릿수가 1 커지는 건 몇 이상부터야? 500 이상부터지. 500은 2배 하면 뭐가 돼? 1000 되는 거잖아. 자릿수가 1 커진다고.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50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0 미만인 거죠. 따라서 총 x의 개수는 몇 개가 돼? 자연수 x의 개수는 500개.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거야. 옛날에 상용문 로그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근데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근데 내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잖아. 하는 김에 좀 자세하게 하자고. 상용 로그를 이렇게 자세하게 수업하는 거는 오늘 이후로는 없어요. 그냥 처음 할 때 그냥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가 아까 두 가지 표현을 한다 그랬잖아. 하나는 가우스, 하나는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문제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 상용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 소수 부분을 gx라 하자. 이렇게 나와. 그럼 당연히 gx는 예서야 몇 이상 몇 미만이야? 그렇지.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엔 로그 x라는 건 얘가 정수 부분이잖아. fx가. 그러니까 fx 더하기 뭐로 표현하겠다? gx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다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곱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가조건 fx는 2이다. 아니다. 1이다. 나조건 gx 더하기 gx 제곱은 1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로그 x의 얘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뭐란 얘기야? x의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거고, 그러면 로그 x는 1 더하기 알파인 거고, 그럼 로그 x는 1과 몇 사이? 2 사이인 거고, 그러면 x는 10과 몇 사이? 100 사이. 이런 조건을 준 거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주는 거지. 근데 이 문제 뭐야? 우리 여기서 풀었던 거잖아. 요 문제.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럼 너희가 또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거 풀 때 어떻게 했어? 로그 x를 1 더하기 알파라고 놓고, 그지? 로그 x제곱은 2배 로그 x니까 2 더하기 2알파라고 놓잖아. 근데 이 2알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0과 몇 사이야? 2 사이잖아. 그치? 그래서 2알파가 0과 1 사이일 때랑 1과 2 사이일 때를 어떻게 했어? 나눠서 풀었죠. 그래서 상용 로그의 문제들이 이렇게 응용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상형 로그에 관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건 요만큼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들을 좀 잘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면 괜찮을 거야. 솔직히 좀 어렵죠. 근데 요 기본적으로 n이 의미하는 거는 뭐고? 자릿수. 그지? 그리고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건 숫자의 뭐? 배열.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형 로그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우리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야? 그 다음 단원이. 지수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져요.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도 결국에는 모든 단원이 다 함수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끝나면 뭐냐면 그 다음 삼각함수거든. 그게 끝나면 수열이란 말이야. 너희 수열 배워봤지? 수열의 뜻 뭐야? 피. 응? 수열의 뜻은 피야? 뭐가 피야? 네. 순열이 아니라 수열. 아, 수열. 그거 아니에요? 이거? 뭐 시그마? 네. 수열이 뭐야? 수열? 하나씩 줄어드는 거 곱한 거. 수열이라는 거는 아니 그거 너 지금 순열이라니까? 너 얘기하는 건 순열이라고 M 퍼뮤테이셔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 수열.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하죠. 근데 수열도 함수예요. 너희들 이랬잖아. 수열의 첫 번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을 A3, n번째 항을 AN. 그래서 일반항 AN이 뭐 2n 빼기 1이면 첫 번째 항의 값은 뭐가 돼? 1. 두 번째 항의 값은 뭐가 돼? 3. 이렇게 여기에다가 n에 대입을 해서 그 결과를 얻어낸 거잖아. 근데 함수라는 게 뭐야? 대응관계잖아. 그치?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 2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 3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 그럼 무슨 관계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대응관계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수열 또한 뭐냐면 함수의 개념에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하물며 수투는 모든 단원이 다 함수예요. 수투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함수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선은 우리가 이제 함수라 함은 뭘 함수라고 얘기했어? 함수의 뜻. 함수 f가 집합 x에서 어디로 간대? y로 간대. 그치? 그럼 이 x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정의역. y를 뭐라고 불렀어? 공역이라고 불렀죠. 근데 공역 안에 이 정의역과 대응되는 원소들이 뭐였어? 치역이었지. 그래서 결국엔 치역이라는 건 정의역의 공역의 부분 집합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여기에 대응되는 어떤 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그지? 그럼 이게 치역이었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구분은 되게 중요해요. 너희들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이야. 이게 지수함수의 표현이잖아. 그럼 여기서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 뭐가 돼? 모든 실수죠. 그지? 그러면 y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양의 실수지. 그게 치역이었잖아. 그래서 어떤 함수에 있어서 이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니네 y는 x-1분의 2 더하기 1 정의은 뭐가 돼? 예.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죠. 예. 그치? 치역은 뭐였어? y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왜? 얘가 0이 될 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1은 치역으로 가질 수 없었다고. 그래서 함수라는 건 뭐다? 대응관계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함수의 종류. 첫 번째.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뜻은 뭐야? 요즘에 너희 기말고사 시험 보면 아니니? 그치? 정의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아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라는 게 1대1 함수죠. x의 값이 다르면 대응하는 값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1대1 함수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만약에 이게 선으로 나타난다면, 이게 점으로 나타날 땐 또 달라. 선으로 나타난다면 그래프의 모양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밖에 안 돼요.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x의 값이 다를 때 y값 하나씩 대응되는 거잖아. 주경, 이거 대우 명제 뭐야? 대우? 대우가 다른 건데. 여기 대우잖아. 대우가 그래서 대우 뭐야? 연재는 나중에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것도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을 거야. 전사함수라는 말이 있어. 이 전사함수라는 건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걸 전사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가 1, 2, 3이야. y가 1, 2야. 공역 자체가 치역이 되는 요것들. 이런 함수를 전사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전사함수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1대1 대응이라는 게 결국에는 1대1 함수와 전사함수를 합쳐놓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야.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달라요. 1대1 대응은 정의역과 치역 이것까지 같아야 돼.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얘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야? 대응? 이건 1대1 함수죠. 왜? 정의역은 모든 실수잖아. 치역은 양의 실수잖아. 네. 그치?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건 1대1 대응인 거야. 알겠니?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달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개를 기억해야 되는데 또 많이 나오는 게 상수함수가 많이 나와요. 앞으로 상수함수는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가로선이라고 얘기를 할게. 알겠니? 상수함수는 치역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1을 집어넣어도 A, 2를 집어넣어도 A, 3을 집어넣어도 A, 2.5를 집어넣어도 A. 항상 A인 거지.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X축과 어때야 돼? 평행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가로선이라고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상수함수는 뭐다? 가로선이다. 알겠니? 항등함수는 그냥 뭐야? y는 x죠. 1 집어넣었을 때 1, 2 집어넣었을 때 2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합성함수.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얘들아, 이 합성함수라는 거 그냥 너희들 이렇게 배웠잖아. 두 함수를 연결해서 새로운 하나의 함수를 이렇게 만드는 게 뭐야? 합성함수죠. 그치? y는 x제곱. 이거는 합성함수의 형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본형이야. 근데 y는 x-1의 제곱. 이건 뭐야? 이건 합성함수예요. x제곱 합성 x 빼기 1인 거야. 여기 x 자리에 x 빼기 1을 집어넣은 거라고. x를 넣으면 안 돼요. 응? 네. x 마이너스 1 말고 x 넣으면 안 돼요. 어디에? 네. 어디에? 이 왼쪽은 왼쪽을. 네. 왼쪽을 뭐? 얘기해. 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x가 x면은 그냥 읊어. 그냥 이런 식에서 왼쪽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네. 아니, 오른쪽에 x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왼쪽에 뭐 넣어? x제곱? 그럼 합성하면 x제곱인데 이거? 그렇죠. 그럼 합성함수잖아요. 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 예. 네. 모든 함수의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 기본형은 합성함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 원래 y는 ax가 기본형이잖아. y는 x가 그냥 가장 간단한 형태거든. 근데 y는 이게 x 플러스 2잖아. 네. 그럼 얘는 해석하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합성함수. x 합성 x 플러스 2. 이렇게 바라보든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편의이동시킨 거야. 기본형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기본형에다가 어떤 다른 형태가 들어가면 그거는 합성함수라고 다 바라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삼각함수나 이런 거를 다루다 보면 합성함수의 표현들이 많아. 근데 그 합성함수의 표현들이 많은데 문제를 풀다 보면 중요한 게 치환이라는 걸 해야 돼. 내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보통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치환을 이용해서 많이 풀거든. 근데 이 치환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이게 합성함수잖아. 그럼 여기서는 내가 이제 fx를 뭐로 치환할 거냐면 t로 치환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 함수는 g 뭐가 되는 거야? t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식이 되게 간단해진 거거든. 이게 식이 되게 간단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 지수함수다. 그러면 y가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기본형이 2의 x제곱이잖아. 그러면 이 함수는 2의 x제곱이랑 뭐를 합성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합성한 거야. 여기 x자리에 얘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해돼?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 너희들한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근데 결국에는 이런 의도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라는 의도가 아니야. 얘는 그냥 치환하라는 의도거든. 그러면은 fx를 t로 치환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뭐로 치환하겠다는 거야? t로 치환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치환하면 이게 y는 2의 몇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t제곱으로 바뀌지.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해?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해? t로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한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너희들 합성해서 공부해서 알겠지만, 자,
이 fx의 치역이 g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장이에요.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럼 t로 치환했잖아. 그러면 t의 범위만 설정해주면 돼. 그래서 t는 얘잖아. 그럼 t가 x-1의 제곱 더하기 2지. 그럼 얘의 치역은 뭐가 돼? 2를 제외. 아니지. 1,2가 꼭지점이잖아.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이게 2 이상인 거지. 그럼 따라서 t가 몇 이상인 거야? 2 이상인 거라고. 문제를 이렇게 주어지면 너희는 y는 2의 t제곱, t가 2 이상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된다고. 그럼 바라보는 게 훨씬 어때? 쉽지? 그러면 너희가 이걸 이렇게 바꾸려면 이 함수를 뭐로 봐야 된다라는 거야? 합성함수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합성함수의 형태는 결국에는 뭐 해야 된다? 치환해야 된다. 근데 치환하면 뭐를 설정해야 된다?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합성함수는 뭐 한다? 치환한다. 치환하면 뭐를 설정해야 된다?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니네 혹시 삼각함수 기억나? y는 sin x 최대값이 얼마야?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y는 2의 sin x 제곱이래. 그럼 이걸 sin x로 바라보면 어렵단 말이야. 얘를 뭐로 치환해? t로 치환해. 그럼 y는 2의 t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몇 사이? 1 사이.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합성함수의 형태가 나오면 물론 그냥 이거 자체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치환을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역함수. 자, 우리 이제 역함수라고 하면 x에서 y로 가는 걸 함수 f라고 하면 y에서 x로 가는 걸 뭐라 그래? f의 인벌스. 이걸 역함수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보통 역함수다라고 하면은 기억해야 되는 게 몇 가지냐면 두 가지거든. 하나는 1대1 대응이다라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면 역함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수투를 하고 혹시나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1대1 대응이 아닌 그래프도 역함수를 만드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거 1대1 대응이야? 아니지. 여기가 y는 a야. 근데 같은 x의 값을 갖는 게 어때? 여러 개잖아. 그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해야 하네? 안 하지. 왜?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만 설정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 구간에서는 뭐야?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되지. 이땐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이건 나중에 얘기. 두 번째, 하나는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y는 x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함수 f의 정의역이 인벌스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치역이 된다는 얘기야. 함수 f의 치역이 인벌스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맨날 역함수 문제를 풀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게 y는 fx면 이게 이제 y는 f의 거야. 인버스 x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런 거잖아요. fa가 b래. 그지? 그럼 여기가 이제 a, b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 점은 뭐가 돼야 돼? b, a. 항상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했죠. 그지? 물론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만약에 f 인버스 a가 b래요. 오케이? 그럼 이게 결국엔 fb는 뭐란 얘기야? a라는 거죠. 미안하다. f 인버스 b가 a야. 그럼 이게 fa가 뭐라는 거야? b라는 거지.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우리는 f 인버스 b는 a라는 걸 그냥 fa는 b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에 대응,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라보는 거냐면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거를 뭐로 바라보는 거냐면 인버스의 정의역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 인버스의 치역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이 값이 결국엔 이게 인버스의 치역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앞으로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게 b, a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긴 한데 굳이? 이제 이런 느낌인 거지. 왜냐면 얘가 인버스에 뭐다라는 걸 알면 정의역이다라는 것만 알면 그럼 이게 인버스에 뭐가 되는 거니까? 치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인버스의 x좌표를 찍고 여기 x값을 인버스에 뭐로 바라본다고? 치역, 함수값으로 바라보겠다고. 이런 연습이 좀 중요해. 우리 이 역함수는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매번 해석할 때마다 그래프를 그리는 건 좀 불합리해. 그냥 이거 자체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함수라는 건 1대1 대응이다. y는 x의 대칭이다. 근데 이 y는 x의 대칭이라는 의미가 f의 정의역이 인버스의 치역이 되는 거고 f의 치역이 인버스의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 그럼 그래프에서 해석할 때 그냥 fx의 원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이 y축이 뭐가 돼야 된다? f 인버스의 정의역이 돼야 된다. 그러면 x축이 인버스의 뭐가 돼야 된다? 치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f 인버스 b는 a다. 그러면 이 b의 값을 원함수의 y축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x의 값을 찾으면 된다고. 알겠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중요해. 이해되지?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는 할 거지만 5번째는 너희들 y는 fx와 y는 f2x의 차이점과 y는 fx와 y는 2fx 이렇게 관계의 차이점이 뭔지 아니? 뭐야? 정의역을 두가 치역을 그리고 또? 혹시 예선은 요 차이점 알겠어? 그냥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거.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fx에다가 ex를 합성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틀린 말 아니지. 근데 봐봐. 이 fx를 내가 그냥 2의 x제곱이라고 넣을게. 그럼 얘는 2의 몇 x제곱이야? 2x제곱이야. 자, 우선은 요 식에서 x에 0 집어넣으면 1이죠. 그지?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2가 되죠?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4가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야, 그지? 예서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가 돼? x에 0 집어넣으면 2의 0제곱이니까 1이지? 자,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2분의 1 집어넣으면 2가 된대. 그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1을 집어넣으면 4가 된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서?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치? 근데 봐봐. 비교를 해봐. fx에다가는 1을 집어넣어야 뭐였어? 1이었죠. 근데 f2x는 2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뭐가 됐어? 2가 됐지. fx에다가는 2를 집어넣으니까 여기 4가 된 거잖아. 근데 f2x에다가는 1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어? 4가 됐지. 결국에는 이거는 가로의 폭을 2분의 1만큼 줄인 거예요. 이 함수는 이 녀석의 가로의 폭을 2분의 1만큼 줄인 거야. 왜냐면 1 집어넣었을 때랑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랑 같은 거잖아. 1의 절반이 뭐가 된 거야? 2분의 1이 된 거잖아. 얘는 4가 되려면 원래 2를 집어넣어야 됐잖아. 근데 얘는 몇만 집어넣으면 돼? 1만 집어넣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가로의 폭이 2분의 1만큼 줄어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함수의 값을 갖게 되는 게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어떻단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가로의 폭을 2분의 1만큼 줄인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y는 f의 2분의 1 x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2의 2분의 1 x제곱이지. 자, 그럼 여기다가 얘는 0 집어넣으면 뭐가 돼? 얘는 0 집어넣으면 1이야. 0 집어넣으면 1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지. 그치? 이렇게가 같지. 그럼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를 집어넣으면 4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해가? 그럼 봐봐. 우리는 이 y는 fx를 기준으로 요번에는 가로의 폭이 몇 배가 된 거야? 이건 2배가 된 거야. 2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과 4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어때? 같잖아. 그래서 함수 y는 f의 kx라고 적혀져 있잖아. 그럼 이거는 가로의 폭이 뭐가 된다? k분의 1배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너희들 사인 함수 봐봐. y는 sin x. 너희들 이거 주기가 2파이라고 배웠을 거야. 2파이가 360도잖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얘가 0이고 얘가 파이고 얘가 2파이라고. 근데 y는 sin 2x라고 해봐. 여기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2x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얘가 fx면 얘는 f 몇 x가 되는 거야? 2x가 되는 거야.
그럼 가로의 폭이 몇 분의 몇 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예서야? 2분의 1배. 그럼 여기 지금 주기가 얼마야? 2파이잖아. 그럼 주기가 2분의 1배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주기가 파이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파이 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한번 반복돼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게 모든 함수가 다 공통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의 이론이 이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y는 kx는 가로의 폭을 몇 분의 몇 배 한다? k분의 1배 한다. 자, 이 녀석 봐봐, 이 녀석. y는 fx는 y는 efx지? 이건 딱 느낌상 뭐 같아? 가로의 폭이 아니라 세로의 폭이 2배가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자, 봐봐. 쉽게 생각을 해보자. 그냥 간단하게 얘를 그냥 y는 x라고 둘게. 그럼 얘는 y는 몇 x가 되는 거야? 2x가 되는 거야. 그럼 y는 x가 이거잖아. 이게 y는 x야. 얘는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1이지. 근데 efx는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야. 2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치? 근데 이 옆에 식에다 2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이렇게 2배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저 2x의 직선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요 간격, 요 간격이 여기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요 간격, 요 간격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몇 배 했기 때문에? 2배 했기 때문에. 그러면 y는 kfx라는 건 y는 fx를 몇 배 했다? k배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로의 폭이 몇 배가 되는 거야? k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런 의미들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쫄지 말고 x 앞이 2가 있네? 그럼 fx의 그래프랑 이거는 2분의 1배네, 가로의 폭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지. 봐봐라. fx, y 이게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이게 만약에 9래. 그럼 얘는 중심이 뭐가 돼? 0,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죠. 오케이?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x 자리에 2x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가로의 폭이 몇 분의 몇이 돼?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가 4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여기 x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2x가 들어간다고.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나중에 기하를 하면 배우게 되는 타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서 이게 다 공통으로 성립하는 거라고. 근데 봐봐. 여기 y 대신에 만약에 니네가 2y를 집어넣어봐. 그럼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4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뭐가 돼? 9잖아.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돼? 2분의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2분의 3. 절반으로 이렇게 주니까 이건 그냥 반지름이 2분의 3이 원이 돼버리는 거라고. 여기는 봐봐. y에다가 k배를 한 거잖아. 늘어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2y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뀐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시너지. 여기 유형 9번까지만 해갖고 오면 된다. 유형 9번. 그래요. 수고했습니다.